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예비역 육군 중위 오덱입니다. 여러분은 군 시절 사용하였던 개인 화기가 무엇인가요? K2, K1, M16, 카빈? 육군의 대부분 인원들이 K2를 사용하셨을 겁니다. 저 역시 K2가 개인 화기였죠. 남성분들은 이따금씩 군 시절 이야기를 서로 나누곤 하는데 사격 이야기는 절대 빠지지 않는 메뉴입니다. 만약 사격 이야기 중 오늘 이야기할 이 총을 쏴봤다고 하는 인원이 있다면 그분 앞에서 군 시절 무용담으로 이겨먹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특수부대원이었으니까요. 오늘의 주제, 대한민국 명품 기관 단총 K7 소음 기관 단총입니다. K7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소음 기관 단총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기관 단총의 개념은 권총탄을 완전 자동 사격이 가능하도록 만든 총기입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 유럽엔 헤아릴 수 없을 길이의 참호가 파였고 밀고 밀리는 지루한 참호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용하던 볼트 액션 소총들은 길이가 너무 길고 무거우며 착검까지 하게 되면 참호 안에서는 오히려 여기저기 걸리는 장애물로 전락하기도 하였죠. 이때 참호 속에서 유용한 화기가 반자동 권총이었습니다. 지근거리에서 적을 쉽게 제압하기 위해 반자동 권총을 개조하여 기관 권총으로 기관 권총에서 소총과 비슷한 기관 단총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명품 무기는 2차 세계대전 초기에도 애용되었으나 참호전이 아닌 다른 양상으로 흘러간 2차 세계대전에서는 소총에 밀리게 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기관 단총은 부활을 하였습니다. 1972년 미넨 올림픽 참사, 루프트한자 여객기 납치 사건 등 테러 현장에서 테러범들을 제압하는 과정에 그 효용성이 드러났고 대테러 특수부대들과 같이 실내전과 속단속결로 끝내야 하는 유형의 작전을 맡아 하는 부대들에게는 안성맞춤인 개인 화기의 형태였습니다. 초창기 대한민국 특수부대들의 무성무기 체계는 매우 원시적인 단검, 표창, 석궁, 독침에 발사식 무기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707 특수임무대나 UDT실 등 일부 대테러 부대들의 경우 소음 기관 단총의 대명사인 MP5SD를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비싼 가격으로 인하여 광범위한 보급은 불가능하였으며 대열 선두에서 은밀하게 적을 사살하는 인원들에게만 한정 보급되었습니다. 따라서 특전사는 더욱 저렴하고 성능이 좋은 소음 기관 단총 개발을 요구하였고 이에 국방품질관리소와 대우정밀이 98년부터 2년 8개월에 걸쳐 순수 국산 기술만으로 K7 소음 기관 단총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K7 소음 기관 단총의 제원은 중량 3.1kg, 길이 606mm, 9mm 나토 표준 규격탄을 사용하며 발사 속도는 분당 1250발, 유효 사거리 150m, 소음 111.5dB, 가격은 280만원 정도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K7은 K2 소총의 가늠쇠와 위총 몸을, 아래총 몸은 K1의 부품을 사용하였습니다. 초기 타입은 개머리판까지 K1과 동일한 철제 신축형 개머리판을 사용하였으나 최근 영상에서 K2C1의 개머리판이 장착된 K7도 확인할 수가 있었으며 피카티니 레일을 달 수 있어 광학 장비 등을 이용하여 개개인의 전투력 극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탄알집은 9mm 탄알집을 사용하기 때문에 K1의 아래총 몸의 탄알집이 결합되는 부위가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결합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 약간 얍실함 느낌까지 드는 게 사실이지만 이는 콜트 모델 635에서도 보이는 형태이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전혀 아닙니다. 기존 육군의 주력 화기인 K 시리즈를 토대로 개발하였기에 군에서 단시간의 교육으로 쉽게 K7을 사용하고 정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기존 K1, K2 생산 라인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반 시설 투자 비용이 크게 들지 않아 저렴한 비용으로 총기를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클로즈드 볼트 방식으로 그 장점인 격발시 진동이 적어 높은 명중률을 기대할 수가 있고 약실이 닫혀있기 때문에 이물질에 의한 총기 고장 확률이 적습니다. 이렇게 여러한 기능도 중요하지만 소음 기관 단총이라는 명칭 그대로 소음 차폐 기술이 가장 핵심입니다. K7은 총열 일체형 소음기를 사용하는데 이는 소음 기관 단총의 대명사인 MP5SD와 같은 형태이며 실제로 MP5SD를 참고하여 개발을 하였습니다. 소음기 형태 하나로만 MP5SD의 카피 제품이라고 폄하하는 시선이 있는데 공학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신제품의 대부분은 기존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또한 한국의 무기 제작 시스템상 제한된 기간 내에 개발을 완료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로 인하여 완전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다는 것은 효율성 측면에서 맞지 않습니다. 이야기가 잠시 길을 잃었네요. 다시 돌아와서 MP5SD를 참고하여 소음 차폐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340만원인 MP5SD에 비해 저렴한 280만원의 가격으로 109dB의 MP5SD와 거의 동일한
110dB의 소음을 구현하였습니다. 국제적으로 소음 총기를 할 수 있는 기준은 120dB이며 이보다 10dB가 낮다는 것은 기준치의 10분의 1 수준의 소음이라는 것입니다. 110dB의 소음은 격발을 하였을 때 옆방에서는 그 소음을 쉽게 인식하기 어려울 정도의 크기라고 합니다. 즉 소음을 인식하더라도 어디에서 발생한 소음인지 짧은 시간 내에 인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적들을 은밀하게 제압하는 데 적합한 개인화기입니다. 총의 소음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발생을 하는데 약실에서 격발에 의해 화약이 폭발하여 공기가 팽창하며 발생하는 폭음, 그리고 탄두가 음속을 돌파하며 압력차로 인해 발생하는 소닉붐으로 인한 찢어지는 듯한 소음이 있습니다. 즉, 이 두 가지 원인을 제거하거나 억제를 해야 하는데 공기 팽창에 의한 폭음은 소음기 내부의 격벽 형태의 구조를 이용하여 화약이 폭발 시 발생하는 가스를 격벽으로 유도, 여러 층의 격벽을 거칠수록 공기 팽창을 최소화하여 해결합니다. 탄두에 의한 소닉붐은 탄두가 음속 이상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게 하는 아음속탄을 사용하여 해결하기도 하나 K7의 경우 군용 나토탄을 사용하기 때문에 총열에 여러 개의 구멍을 뚫어 구조적으로 총알의 속도를 늦추는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단점도 분명 존재하는데 탄두 속도를 줄이기 위한 구멍으로 인해 가스압이 낮아지게 되고 이는 탄약의 재장전과 연사력에 불리한 측면으로 작용합니다. 그렇다고 총열의 구멍을 줄이면 탄두의 속도가 빨라져 소음 차폐라는 기능이 떨어지는 트레이드오프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이를 위해 S&T에서는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다른 구조적 기능을 첨가하여 가장 최적의 조건을 도출하여 적용시켰다고 합니다. 또한 소음기로 인하여 가스가 총구보다는 약실 쪽으로 배출되는 경향이 커 사격 시에 고글 착용이 필수인데 이는 K7의 문제라기보다는 소음기 구조로 인한 소음기를 다는 총들의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특전사 전역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MP5SD보다 비교적 기능 장애가 적고 정비가 용이하며 조건에서의 신뢰성이 좋다고 합니다. K7 소음기관 단총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에도 수출이 되었는데 소음기관 단총 특성상 많은 소요가 있는 총기가 아닙니다. 따라서 수익성이 있는 모델이라고 할 수 없죠. 외국의 방산 업체들은 다른 나라에 더 좋은 소재나 부품이 있으면 신속하게 들여와 새로운 완제품을 만들어 최대한 사업성이 좋은 모델을 만들려고 하는 경향이 있으나 우리나라는 휴전국인 특성으로 인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가능한 한 방산기술의 국산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여러가지 오해를 사는 경우도 발생하나 제한된 개발 기한과 말도 안 되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상황에서도 기술 개발에 최선을 다하는 국내 방산업체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K7과 같이 저렴한 가격에 MP5SD와 대등한 수준의 성능을 내는 가성비 좋은 명품 무기가 탄생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성능이 좋다고 명품 무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나라 K9 자주포와 독일의 판차오비츠 2000 자주포의 세계 점유율로 이미 증명이 되었죠. 앞으로 더욱더 좋은 명품 무기들이 개발되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대기였습니다. 진군!